제2의 조국 사태가 될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추미애 장관을 오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 함께 뛰었던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런 언론 인터뷰 하나를 했습니다. 장혜진 평론가님, 저와 같이 읽어볼 텐데 말은 간명합니다. 카투사 자체가 편한 곳이니까 추 장관 아들 논란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 발언에서 일단 카투사가 과연 편한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카투사 측의 반발 이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설령 편한 곳이라는 우상호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요. 그러면 남들보다도 편한 데 갔으면 군생활 규정에 맞춰서 더 잘해야 되는 거지. 편한 데 갔으니까 통역병으로 지원 민원이든 청탁을 하든 휴가를 20일 넘게 연장해서 더 쓰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 카투사가 편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육군의 현역병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다고 우상호 의원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여론 진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무슨 근거로 사람들이 분노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인가. 이게 만약 여당의 전체적인 반응과 인식이라면 이 문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이 발언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추미애 장관을 엄호해주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논란에 더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형태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결국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다면 이낙연 대표가 또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점점 신임 당 대표에게 여당의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곳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의정부든 용산이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 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의원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정득 국장, 근데 오늘 카투사 예비역 모임, 일부 카투사 일동이, 아니 일부 장병들은 보통 우리 육군병만큼, 한국 육군병만큼 혹은 그 이상의 훈련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카투사 출신이니까 잘할 거 아니야, 좀 응답하라 봐 라는 반박까지 바로 했거든요. 저도 카투사 출신이라서 저도 잘 아는데요. 일단은 그 우상호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아마 이제 한국군보다도 좀 더 이제 외출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카투사 갔다 올 때 지금 카투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카투사를 한 1,6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체제로 곧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카투사병으로 일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요? 예, 미군 이제 일단 들어가면 미군의 휴일은 다 쉽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휴일은 우리 같은 때는 한국군 휴일도 다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군 휴일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한국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좀 더 근무 시간에 쉬는 날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단, 미 이사단에서 근무하는 데는 그건 전투부대거든요. 그건 한국군 못지않게 근무 그 강도가 셉니다. 거기 직접 현장에서 직접 이제 싸우는 전투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투사병의 절반 정도는 한국군 부대 못지않게 근무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부대 이제 지원 부대 이렇게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평택 이런데, 그리고 후방 부대에 있는 어떤 카투사 병사들은 좀 더 한국군 부대보다는 좀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한국군 부대도 제가 전방도 최근에 가봤거든요. 전방도 예전처럼 다 밖에 나가서 총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안에 반지하에 있는 데서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어요, 휴전선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국군 부대하고 미군 카투사 부대하고 근무 강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카투사가 다소 편해 보일 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호 의원의 이 발언이 이렇게 카투사 예비역 모임의 공분을 일으킨 이유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감싸려다가 왜 카투사를 아예 그냥 편한 보직으로 치부해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카투사 시험이 한 7대1 정도 되거든요. 한 번 보면 더 이상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가만히 놔두면 아마 지금 전체 병사들의 1%가 안 되는 그 숫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수가 더 높아질 수는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투사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일할 때도 그랬지만 자신이 하나의
군사 외교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도 엄청 꼼꼼하게 열심히 해요. 그럼요. 그리고 예. 일 자체는 한국군 부대하고 대충 설렁설렁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만 좀 더 많은 휴일이 많고 그리고 토일 일에는 외박 유출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건데 제가 우상호 의원도 과거에 직접 현역을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가서 직접 비교해봤다면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추미애 장관 지키기 전면에 나선 두 의원이 있죠. 이재정 의원과 김종민 의원 발언도 오늘 있습니다. 같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600-2호 규정 안에 보면요.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는 규정이 또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시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시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이 무책임한 의혹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공정하게 전달해주는 그 언론의 임무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언론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요. 이 부분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재정 의원이 어제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 카투사 휴가 규정은 미군 것 따른다. 아니다. 국방부가 바로 반박해서 우리 군 규정 따른다라고 해서 뭐 해명이 좀 논란을 낳았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한다라는 이재정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카투사는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장병입니다. 그래서 선발, 배치, 휴가, 전역 이런 모든 인사는 육군 인사사령부에서 하게 돼 있고 다만 그 낮에 하는 업무, 작전 이거는 이제 미 8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예. 만약에 어떤 그 충돌하는 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군 조항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 8군의 600-2 조항은 1950년 8월에 카투사가 처음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미 8군의 그 규정이 생겼는데 굉장히 오래된 그 규정이어서 이게 조금 그 사문화된 것 같고 제가 그 카투사 인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장병들 선발하고 휴가 보내고 전역시키고 했지만 한 번도 지금 이 조항을 들춰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규정은 모든 그 선발, 휴가, 전역은 한국군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했었고 지금 이렇게 병립을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한 몸을 둘러 나눌 수도 없는 거고 아마도 이재정 의원도 지금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떤 뭐 추미애 장관을 뭐 지지하기 응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 그 지금 카투에서 적용되는 법률로 따지면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한국군, 미군에 가 있는 한국군, 즉 카투사병을 이제 근무할 때 그걸 규정하는 게 600-2 레귤레이션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국군, 그러니까 휴가 관련해 가지고는 한국군에서 휴가를 했는데 미군이 이거를 취소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600-2에도 적용을 받는 건 뭐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국군 규정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이 600-2에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박, 외출 이거는 미군에서 할 수 있지만 휴가 또는 전역 이런 것들, 그다음 인사배치 이런 것들은 한국군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600-2 규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의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여권에서는 추미애 장관 옹호를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앞세우고 있고 야권에서는요 이제 포커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프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데에 대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의 말로 손절을 해야 될 텐데 이 결단을 안 내리고 자기 편은 끝까지 그냥 끌어안는다라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막는 제2의 조국 사태가 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김종욱 교수님.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결단 내려달라고 하고 원희룡 지사는 호미로 막을 것 가려도 못 막고 있다. 이 부분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는데 이 부분 동의를 하십니까? 뭐 일단 아직까지 사퇴할 만한 사안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더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전도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일단 하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나라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거죠. 납득할 만, 그러니까 그 추미애 장관이 결자해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뭐냐면 여야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수사하게 하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마치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거나. 마지막은 뭐냐면 저부터 국민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여론이 도대체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이 인사권이라는 부분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좀 여당은 좀 이제 그만 좀 제가 볼 때 엄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좌관이나 보좌관들이 대표실한테 통화를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이에요.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동부지검의 최종적인 책임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 앞에서 여당이 계속 이것이 어떤 추미애 장관이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이것을 갖다 엄호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은 이제 그만 엄호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밝히는 방법으로 수술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돈 의원님.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지금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알려지기로는 추미애 장관 얘기는 언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언급을 할 수 없었겠죠. 이걸 청와대가 언급을 하겠습니까? 당이 언급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언급을 했다면은 거치 문제가 나오고 금방 그 추미애 장관 물러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반발하겠죠. 토사구팽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있어도 굉장히 내밀하게 나오고 추미애 장관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걸 공식적으로 그 논의할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청와대는 그 윤석열 총장을 제어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이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지 어떤 행동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뭐 동부지검이든 특임검사든 아니면 다른 특별수사본부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일단 그 추 장관은 현재로서도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도덕적 정당성은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도 그런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만약에 스스로 그렇지 않는다면은 청와대에서 경질을 해야 되고 청와대도 못한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당정 관계를 확실히 하고 당정청 관계를 확실히 하고 정부의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이낙연 대표가 결국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과거 아들 얘기를 하는 부분 잠깐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의 아이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 복무를 한 아이고요. 많이 화가 나고 사실 굉장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엄마가 단지 국무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만신창이 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워낙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 사퇴를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조사도 긴급히 한 언론이 돌려봤는데 일단 찬성 반대 어느 정도는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사퇴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이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딸의 유학 비자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쏟아진 건 이번 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가 이번 주 후반대에 했을 때 이 찬성 반대 여론이 더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20대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 결과 전주 대비했을 때보다 7%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아, 잠시만요. 죄송한데 여론조사 결과가 저희가 20대께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내일 준비가 되면 제가 재평을 하니까 다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답변 좀 이어가요. 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국무위원, 주요한 국무위원, 여당 당대표까지 역임한 이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굳이 그래프가 없어도 우리가 누구나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문제는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는 조짐이 보일 때 여당에서 이걸 빨리 파악하고 진화에 나서야 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내 주변의 20대들은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 또 앞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병들이 분노 안 하고 있다. 예. 이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진단을 해야만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좀 상식적인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권에서는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사태가 점점 더 커질 것, 그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봐야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관의 어떤 사퇴 여부를 가지고 여론으로 뭐 51%냐 아니면 43.5%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요. 만약에 국무위원, 장관이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모두가 미리 다 사퇴를 했어요. 아하. 근데 이번 같은 사안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자대 배치와 관련된 건 2015년 11월이기 때문에 그는 김영란법이 실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상관없지만은 그 다음에 휴가와 관련된 부분하고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보좌관이 그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걸 변경하려고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압력이 잘 들어갔다 그러면은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 보좌관이 그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뭐가 돼요? 그거의 공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검찰에 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말이 많았던 자기 자신이 물러난 다음에 검찰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사안도 지금 현재 다른 장관도 아니고 다른 장관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미리 물러나야 되는데 가장 수사의 공정성을 기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때까지 그럼 물러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관행에도 막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수사 결과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 이슈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 여론조사 얘기까지 마무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은 조금 일찍 실시간 검색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에 미치다 조중기 대표가 최근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9일 만에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실시간 검색어의 상위권에 자리를 했고요.